네, 오늘 좀 늦었지만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심상치 않았고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도 심상치 않았고요. 아무튼 뭐 십몇 년 만에 아무튼 누리호가 이제 무사히 잘 발사가 됐고 대단한 일이죠. 뭐 한국 기술로. 그래서 뭐 나라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가 뭐 골든부츠도 받고 월드컵 공식 포스터에 이렇게 뭐 중앙에 위치하게 됐죠. 요번에 이제 오는 이제 영국의 이제 해리케인, 영국 대표팀 주장이죠. 그다음에 이제 웨일즈 대표팀 주장 베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 놓이면서 어찌됐건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좀 사군 모습이고 늙은 모습이지만 중간에 놓였죠. 일본 대표팀 여유가 있고 호날두하고 메시가 저 구퉁이로 모이고 이제 참 중앙에 떴죠. 음바페가 옆에 있지만 뭐 음바페, 손흥민, 케인 뭐 이런 웨일즈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떴고 네이마르가 옆으로 가 있고요. 아무튼 뭐 이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어찌 됐건 그리고 정말로 이민창 군 야, 옛날에 2015년도에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에서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으로 대상 받은 다음에 아유, 이 18살 먹은 놈이 그냥 뭐 참 어렵다는 그 정말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정말 멋지더라고요. 이 할머니 마린 알숍 아주 예뻐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예뻐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K-팝, 뭐 K-드라마, 뭐 K-방산, 뭐 K-스포츠, K-영화 뭐 야, 이거 정말 르네상스 시대가 오나 보다 한국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중요한 건 경제잖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오늘이지만 참 신용으로 이렇게 신용으로 사람들 외상으로 막 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신용 잔고가 20조거든요. 누적 잔고가. 이거는 떨어지면은 자동 반대 매매가 계속 나가요. 저는 이런 거를 1989년도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88년도 올림픽 이후에 지금까지 이거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야, 그래서 이거 외상이라는 거 이거 어찌됐건 남의 돈이잖아요. 금융기관 돈이잖아요. 은행 돈도 무섭지만 증권회사 돈은 더 무섭잖아요. 이자도 비싸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그 하락을 부추긴 게 그 1987년도에 이제 블랙 먼데이인데 오늘만 해도 거진 2.74%가 빠져갖고 66포인트 빠졌거든요. 2342라고요. 하락을 불러요. 물론 시장은 그렇게 되면서 빨리 정상화돼요. 그런 와중에서도 외상으로 사람들이 산 거를 보면 원유, 뭐 NH 스펙, 콩, 그다음에 거꾸로 가는 인버스, 달러, 차이나 반도체, 운송, 뭐 차이나 태양광, 차이나 태양광은 줄었고 블루베리 NFT, 라틴, 제약주, 미국 나스닥, 타이거 코스닥 뭐 이런 거로 외상을 엄청 질렀더라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간혹 여기다가 불교 공부 같은 거 올리기도 하고 철학 뭐 저기 책은담도 올리기도 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왜 이상한 그 동양 철학 얘기하고 주식을 같이 공부했느냐? 그 두 가지가 같은 게 있어요. 답이 없거든요. 주식이나 코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거나 멍청한 놈이거나 그래요. 사기꾼이거나. 답이 없으니까 지금 사면 더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고 집이 지금 사면 더 내려간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답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되는 게 증권회사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답이 있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물론 답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악시아 코인처럼 내부자들이 계획하는 걸 아는 사람. 근데 내부자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답을 찾아 다녀요. 평생. 그런 사람들을
두 글자로 등신이라고 그래요. 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거죠. 그 개념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봤어요. 어제 오늘. 이거 제가 6월 17일 날 올렸어요. 야, 이거 미국 연준이 0.75% 금리 올렸는데 다음 달도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고? 2024년까지라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상하다. 제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6월 17일 날 이 영상 올렸는데 뭐 보신 분 2,500명밖에 안 돼요. 경제 정책은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재정 정책은 정치인들이 해요. 정부가 해요. 통화 정책은 월급쟁이들이 해요. 중앙은행이에요. 한국은행. 정치인들은 선출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중앙은행 이런 사람들은 임명직이에요. 임명직과 선출직은 달라요. 그런데 미 연준 의장 같은 사람은 월급쟁이잖아요. 어찌됐건. 자, 물가가 많이 오른다.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내가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금리를 0.75% 올리고 다음 달도 그렇게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금리가 1.75%예요. 이거 3.5%까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국이 실업률이 3.6인가? 미국이 3.5%면 완전 고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직장 옮기다가 잠깐 쉬는 사람, 뭐 쉬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빵 프로가 완전 고용이 아니라 3.5%를 완전 고용으로 본다고요. 일하기 싫은 사람도 있으니까. 성장률도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금리를 팍팍 올리겠습니다. 그것도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 이상하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뭐가 이게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의심을 한 거죠. 오늘 뭐 캔들스토리라는 데서 제가 자료를 좀 봤더니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8.3%, 실업률이 3.6%. 3.5%는 완전 고용인데 이게 차이가 나? 원래 그 연준 의장이나 한국은행 총재나 각국 중앙은행 총장 딱 두 개만 보거든요.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근데 실업률은 오케이인데 물가 상승률이 8.3%다. 오케이. 나는 금리 정책으로 금리를 올려.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금리밖에 없으니까 돈을 더 풀든지. 근데 지금은 돈을 더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못 풀고 금리만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금리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경제가 나중에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실업률이 2.8%? 물론 이건 맨 노인네들만 해갖고 이상한 실업률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5.4%. 한국은 2018년부터 통계청장 바꾸면서 참 정치인이 바꿨죠. 이거 된 거죠. 이게 황수경 통계청장을 잘라버렸죠. 뭐 정치적 고려 아니.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통계를 왜곡하기 시작했다고요. 2018년부터. 근데 왜곡을 했건 안 했건 그 통계를 보고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각국 중앙은행장들이거든요. 한국도 뭐 왜곡을 했건 안 했건 뭐 70대 노인을 취직을 하게 했건 뭐 60대 사람들을 취직을 하게 했건 어찌됐건 실업률이 2.8%라고요.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도 미국처럼 0.75% 올려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은 트럼프 때도 좀 미움을 받던 사람이고 트럼프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바이든 정부에서 했는데 바이든에서도 진보 성향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월급쟁이거든요. 한국은행 총재, 지난번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사람들은 월급쟁이고 임명직이기 때문에 숫자만 갖고 평가한다고요. 그 숫자가 옳은 숫자건 그른 숫자건 나한테 넘어온 숫자만을 갖고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실업률과 물가만을 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선출주의거든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공무원 된 어공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늘 공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통화정책만을 하고 이 사람들은 재정정책만을 해요. 뭐 세금도 할 수 있고 있어요. 근데 미국처럼 우리가 금리하고 실업률만 갖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환율도 봐야 되고, 가계부채도 봐야 되고, 기업부채도 봐야 되고, 지역별로 산업구조도 봐야 되고, 환율이 1,300원 넘으면 지금처럼 환율이 1,290원이면은 국민들은 괴롭지만 기업들은 괜찮아요. 원화가 약할수록 수출이 잘 되니까. 그러나 원화가 1,300원이 넘으면 사실 대기업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1,300과 1,250 사이가 1,250 밑으로 내려오면 그거는 증권시장이 좋아져요. 지금 이렇게 1,290원 간다는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이나 한국 채권을 팔아 제낀다는 소리거든요. 당연히 팔아 제끼죠. 미국계 더 채권 이자가 높으니까. 다르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창용 하는 총재잖아요. 이 사람은 이 양반하고 달라요. 이 양반은 실업률하고 물가만 보고 자기 할 일 하면 되는데 이창용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도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말기에 지명했어. 그러니까 자기 지명권자는 지금 없어. 그러니 이 사람은 참 외환 보유고도 봐야 돼. 가계부채도 봐야 돼. 연체율도 봐야 돼. 기업부채도 봐야 돼. 환율도 봐야 돼. 이 양반이야 미국 사람이니까 환율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창용 총재 골 때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사람이야 그냥 실업률하고 물가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금리 더 올려도 되겠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창용 총재 나도 미국 따라서 우리도 미국하고 상황 비슷한데 자이언트 스텝해? 0.75 올리고 다음 달에도 올려? 근데 실업률 통계가 이게 조작된 통계인데 통계청장 막 갈아치우고 죽을 지경일 거예요. 이창용 총재는. 이게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한번 틀어놓으면은 러시아처럼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또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일본처럼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밑에 사람들이 다 세면 끝난다 그래갖고 갔잖아요. 지금 뭐 몇 달 됐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푸틴이 침공한다는 거 그냥 보고 있었어요. 왜 그럼 젤렌스키가 도망갈 줄 알았으니까. 그럼 젤렌스키가 도망을 안 가네. 그래갖고 지금 러시아가 석유하고 금 파는데 석유는 그렇지만 뭐 이제 겨울도 다 끝났고 지금은 뭐 석유를 금수 주치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웬걸 인구 제일 많은 인도하고 중국이 러시아 석유를 다 사주네. 푸틴 대통령은 10월 달까지만 보자. 왜 10월 달까지 되면은 유럽 애들 춥거든요. 러시아에서 석유 안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보고 휴전해. 얼마 전에 하니까 여기서 그만하자가 35% 계속해야 된다가 22%잖아요. 우리나라는 6.25 때 이승만 대통령 더 싸우고 싶었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만해. 그래갖고 우리는 사실은 계속 싸우고 싶었는데 그만했잖아요. 휴전협상 사인도 안 했잖아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SNS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계속 올리고 죽고 죽이고 하는 걸 올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프랑스 대통령이나 뭐 독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론조사만을 갖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죽어나는 거죠.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지금 세상의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 전쟁 오래 가요. 푸틴은 뭐 10월까지만 가면 유럽 애들 다 꼬리 내린다. 그러니까 계속 오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온 거거든요. 미국은요, 본격적으로 내리질 않았어요. 이거 1단계예요. 여기서 2단계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2단계, 3단계 와서 지금 4단계 왔어요. 한참 더 떨어져야 돼요. 미국 대폭락?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도 몰라요. 안 그러면 우크라이나 보고 야, 그만하자. 그러면서 빨리 석유값하고 음식료값하고 수송비를 정상화 시켜야 돼요. 알죠? 11월 달에 중간 선거도 있는데. 푸틴은 모르고 시진핑은 모르냐고요. 옛날에 히틀러는 몰랐냐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일본의 도조 히데키는 몰랐냐고요. 근데 인간의 고집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가기 때문에 미국 대폭락 시작 안 했어요. 시작일 뿐이에요. 한국은 좀 그나마 이제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내려온 게 이렇게 오래되잖아요. 한국은 작년 한 7월 중순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미국은 올해 3월이에요. 우리가 6개월 먼저 반영이 됐다고요. 6개월 먼저. 그러니까 한국은 매를 먼저 맞았어. 매를 먼저 맞았으니까 오늘 뭐 66포인트 내리고 하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상으로 사는 사람들 20조 이게 반대매매 불러가지고 지금보다 50%더 내릴지 안 그러면 10%더 내릴지는 모르죠. 왜 그러냐면 신용 쓴 사람들이 자기 빚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죠. 주가가 떨어져서 반대매매에 나가기 전에 돈을 꼽아 넣으면 되니까.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닥에 못 사요. 바닥에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었으면 이럴 때 사야지 많이 사야지 여기서는 많이 못 사요. 경쟁이 심해서. 참 뭐 그런 와중에 참 이 친구가 이민찬 군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그렇게 멋있게 하고 슈만이 작곡하고 리스트가 참 악마의 기교가 필요하다는 것도 준결승에서 하고 뭐 가정적으로는 그렇게 뭐 행복한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라고 이런 천재들을 세상에 내려보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지금 제가 같이 유튜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르네상스는 서양 사람들의 꿈이에요. 중세를 벗어나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가치를 마음껏 드러내는 거. 하지만 유럽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이 뭐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나 한국 음악이나 뭐 한국 스포츠나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나라. 코리아. 근데 뭐 한국은 앞으로 잘 될 수 있겠지만 경제 위기. 신용 잔고 20조가 되는 게 반대매매를 부르는 떨어지는 칼날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철학 얘기도 하고 동양 철학 얘기도 하고 하늘의 별자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별로 뭐 귀에 즐거운 소리 뭐 파이코인 300불 가요 이런 것만 좋아하고 주식 이제 곧 반등해요 이런 것만 좋아하니 아휴, 제가 그런 것만 할 수도 없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제가 이상하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이거 자세히 봐야 되겠다. 2,500분이 보셨는지 뭐 2,000분이 또 몇 번 더 보셨는지 모르지만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큰 돈도 벌 수 있고 자기도 고기를 잡고 고기 잡는 법을
후배들한테, 자녀들한테, 손주, 손녀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굉장히 공부하기 좋을 때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